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로 자수성가하기 대표 김영진입니다. 자, 이제부터 첫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 자수성가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는 3단계의 완벽한 첨삭 시스템과 그리고 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렇죠. 입시 전략부터 정해야겠죠. 그 입시 전략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입시 전략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 뭐 수시가 어떻다, 정시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진 않고요. 학생부 종합과 그것을 둘러싼 전형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고 엑기스만을 모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 앞서서 이 지원 전략에 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수시 전형은 사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져야 될 거는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말 그대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 두 개 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볼 때 크게 내신 비중 반영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무래도 내신 비중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지만 어쨌든 내신과 비교과와 이런 스펙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고,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보다는 조금 더 내신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신과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내신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으로 반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뽑는 숫자 자체도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사실 교과우수 전형이 약간 더 많아요. 약간 더 많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략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라고 볼 때, 물론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이 정말 좋다라는 분들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아니다, 난 내신이 조금 약하다, 내신보다는 사실 학생부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의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쵸? 자,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게 있습니다. 지원 전략을 짜기 전에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내신이 대학의 라인을 결정하고 학생부가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내신이 안 좋은데 사실 좋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부가 안 좋은데 내신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신이 정말 1.1, 1.2인데 내신만 가지고 뭐 고려대 연세대를 들어간다.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실제로 내신 1.1, 1.2인 학생이 굉장히 허무하게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떨어진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학생부가 좋은 친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들 다 붙은 학생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으로 일단 대학의 라인을 결정하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가 최종 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커트라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에서는 내신 합격 커트라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1.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기준은 서울중하위권대학이에요. 제가 서울중하위권대학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1.8인데 선생님 저는 학생부 종합 굉장히 성적 좋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지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서울시내 중하위권 이하의 대학교에서만 내신 성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1.0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즉
자기소개서와 스펙으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내신 커트라인이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2.2 정도였는데 이 학생이 2.9였는데도 이제 상대적으로 물론 당연히 내신이 부족하지만 학생부가 굉장히 좋고 자소서를 굉장히 잘 써서 붙은 학생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커트라인은 이 정도에서 산정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은 내신 합격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에서 0.5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건데 제가 실제로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커트라인인데 1.9인 학생을 실제로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교과 우수자 전형은 내신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신 합격 커트라인에서 크게 벗어나면 사실상 좀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0.3에서 0.5 정도를 최대치로 잡으시고 지원 전략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을 보기 전에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이제 고민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보시면은 대학교 입학처에 보시면 각각의 대학에 대한 작년도 이제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내신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지원 전략을 세워볼 텐데 우리가 지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지금 이제 저희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학생부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학생부와 논술을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실 유념하셔야 될 건 학생부에 올인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 당연히 수능 성적이 좋게 되면 학생부에 엄청 올인하지 않겠죠. 왜? 정시도 있고 어쨌든 수시도 있고 말 그대로 수시는 한번 써보는 거니까. 그쵸? 근데 하지만 학생부에 올인하는 경우에는 정시가 상대적으로 학생부에 갈 수 있는 성적보다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쵸? 그 학생의 경우 지원 전략을 보시면 6개 대학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가 적합합니다. 자,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자, 상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신이 1.8인 학생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고대를 지원한다, 연세대를 지원한다 이런 게 상향 절대 아닙니다. 상향은 자신의 합격 커트라인보다 약간 높은 곳으로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적정은 말 그대로 적정 대학 수준이죠. 하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낮은 대학 수준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범주 내에서. 알겠죠? 무턱대고 낮게 지원하실 필요도 없고 무턱대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높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논술이 아닙니다. 논술은 그냥 막 어쨌든 최대한 막 지원해서 붙으면 다행이고 그렇지만 하지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너무나 뻔한 이제 점수차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높은 곳이거나 약간 낮은 곳으로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적정과 하향의 경우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학생부와 논술을 병행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는 보통 학생부를 4개 정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향 1, 적정 2, 하향 1이 적합합니다. 또한 당연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향, 적정, 하향 모두 커트라인과 내신과 큰 차이 나지 않게 지원하는 겁니다. 또한 선생님이 그러면 학생부와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 배분은 어느 정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학생부를 4개 지원하고 논술을 2개 지원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끝나기 전까지는 학생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겠죠. 알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하셔서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이제 그냥 맡겨놓고 뭐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이 있는데 본인의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잘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세워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지원 대학을 정하고, 그리고 지원 대학을 정했으면은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뭘 어디를 정할까, 어디가 괜찮을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올바른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